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 뻔뻔야구 42화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코트를 입고 목폴라를 지금 여기까지 올렸는데 지금 여기 방송하는 공간이 너무 추워요. 진짜 네, 발도 시렵고 여기 탁자에 이렇게 닿는 것도 네, 이 테이블 지금 네. 손을 못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되게 이렇게 방한 대책을 세운 것처럼 입은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서현 씨 뭐 지난 한 주간 날씨도 춥고 이랬을 텐데 잘 보내셨나요? 아니, 저는 뭐 그죠? 또 이제 다가오는 야구를 기다리면서 그죠. 네. 근데 다가온 야구도 요즘 NBA에 그렇게 빠졌다고. 네, 저는 원래 그 그쵸. NBA를 옛날부터 어렸을 네. 때부터 하도 좋아해가지고 네, 제가 네. 뭐 저는 겨울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 오늘 지금 미네소타 홍보하려고 지금 이 옷 입고 네. 나오셨는데 뭐 지금 간간히 뭐 농구도 보고 그렇죠. 야구 메이저리그 이제 또 판타지 리그 준비하면서 벌써부터. 예. 하면서 뭐 오프시즌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너무 추운데다가 또 요즘 날씨만큼이나 네. 야구의 소식도 좀 쓸쓸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오늘 공교롭게도 이우준 선수가 또 은퇴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잠깐 댓글을 보니까 좋은 말은 안 달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20억은 내놓고 은퇴하라고. 좀 뭔 말인지 몰랐는데. 그 선수협. 그쵸. 네네네. 아무나 하는 자리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오늘 너무 추운데 네. 한번 여러분들 채팅창으로 네. 저희를 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녹여주시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많지 않지만 저희는 항상 열정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 차가운 공간을 한번 불태워볼 수 있도록. 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매니아층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며칠 전이었나요? 지난주 금요일쯤이었나요? 황재균 선수가 롯데 미안하다. 나 메이저리그 진출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황재균 선수 관련해서 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봤죠. 네. 과연 황재균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를 도전했을 때, 그리고 최근 이제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가, 그리고 이제 황재균 선수와 관련해서 최근 관심을 구단한 구단들, 저희가 그래서 팀을 어디로 갈지 그쵸.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한번 이런 거 조사를 해보기도 했고, 네. 우선 황재균 선수와 관련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우선 한번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실 텐데요. 자, 이게 지금 그 출처는 이제 로토월드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따온 건데요. 이제 황재균 선수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온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뉴스, 네. 한국의 연합뉴스라는 소식에서 황재균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다. 요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 사이트에서도 알려준 내용인데, 지금 이 그림이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우선 황재균 선수에게 제법 많은 구단들이 관심이 있다. 네. 그리고 29살의 KBO 3루수에게 몇몇 구단들이 흥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박병호의 미네소타. 또 황재균을 체크했다. 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우선 또 이 내용에서 또 이제 황재균 선수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황재균 선수 같은 경우는 돈보다 자신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구단과 우선 계약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돈 얘기를 먼저 하고 가야 될 게, 그쵸? 일단 국내에서 황재균에게 오퍼를 제대로 넣은 구단은 두 구단이 있었습니다. 네. 예, 원소속 구단이 롯데와 KT죠. 신생구단 KT가 황재균에게 관심을 보였었는데, 오늘 이제 밝혀진 기사로 보면은 네. KT는 사실 황재균과 만남은 가졌는데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요. 계속 황재균한테 우리가 조건 제시를 할 테니 좀 기다려달라. 네네. 대신 뭐 계속 언플로 다만 오버페인 하지 않겠다. 이런 공기업이다 보니까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KT가. 그냥 관심만 보인 거죠. 예, 우선은. 그러다가 간만 보다가 네. 결국 오퍼를 넣지도 못하고 테이블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대략 이제 두 가지 매체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한 군데가 발표한 데는 70억 더하기 알파, 네. 또 한 군데는 90억 더하기 알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나가려가 됐으니, 그쵸. 예, 어쨌든 뭐 70억이든 90억이든 작은 돈은 아니지만 황재균 선수가 그러니까요. 도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이제 네. 90억 플러스 옵션이 만약에 후자였다면은 진짜 뿌리치기는 쉽지 않은 제안이었을 거예요. 네, 지금 미국에서 네. 일단 황재균 선수가 지금 받고 있는 계약들이 보면은 뭐 최대 400만 달러, 40억 정도 최대. 네. 뭐 이 정도니까 쉽지 않은 도전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황재균 선수가 이제 요 FA 시장을 앞두고 이미 미국에 건너가서 네. 나는 쇼케이스를 열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제 쇼케이스도 선언을 했고, 네.
그 쇼케이스가 어느 정도 조금 평가가 좋은 가운데 그때 메이저리그 구단 한 20여 개 구단이 네. 참 이제 보러 왔다고 하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황재균 선수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좋을 줄 알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지금 대부분 구단들이 네. 제시하는 게 메이저리그 계약을 제시하는 구단은 아직 한 군데도 없다. 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스플릿 계약, 요 계약을 아무래도 좀 대부분 제시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며칠 전 MLB.com 사이트에서는 황재균 선수를 이제 토대로 저비용 FA 랭킹, 네, 비용은 비싸지 않은 FA 랭킹 5위에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가성비. 네, 가성비. 소위 말하면 가성비죠. 네. 그러니까 여기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많은 돈은 못 받을 거다. 네. 네, 요걸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어쨌든 뭐 지금 그러니까 황재균 선수는 네, 저기 지난 시즌 이대호 선수랑 똑같은 처지라고 보면 됩니다. 맞아요. 예. 똑같이 이제 스프링 캠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검증을 거기서, 해야죠. 예, 처음 보는 사람들, 타격 코치, 라이벌들, 막 친구들이랑 거의 뭐 여기 뭐 하나하나 다 이제 그쵸.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배팅 프랙티스나 아니면은 뭐 러닝, 네, 수비 거기서 펑고 받는 거 아니면은 뭐 물 마시는 거, 음식 먹는 거 하나하나가 다 시험입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 이제부터 다 시험이에요. 제 인성 보소 이러면서 음. 뭐 숟가락질하는 거 보소 이런 거 뭐 이런 걸로도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네. 이대호 선수가 얼마나 살을 많이 뺐나요? 제 네. 그것 때문에. 아무튼 이제 황재균 선수는 진짜 돈까지 포기하면서 이제 꿈을 택한 케이스인데 네. 참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요랑 비슷한 사례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 지금 메이저리그에 있는 아오키 선수, 아, 네. 아오키 노리치카라는 선수도 네. 포스팅 금액을 200만 달러밖에 제시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도 이제 자신은 많은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메이저리그 진출하겠다 해서 이제 아오키 선수는 자기가 직접 실력으로 증명을 했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지금 메이저리그 5시즌째 살아남고 있는데 네. 황재균 선수 좀 그런 케이스가 만약에 네. 메이저리그 진출 성공한다면 그런 케이스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진짜 메이저 구단하고 계약은 2월 넘기는 걸까요? 아마 제 기준에 1월 말 정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네.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구단은 그렇게 정해지고, 네. 예, 정확한 계약 내역, 세부 계약 정도는 그쯤 공개가 되겠죠? 그리고 왜냐면은 맞아요. 캠프에 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예, 스프링 캠프에 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이때쯤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스프링 캠프가 걸려 있어서 길게 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조금 스플릿 계약을 제시하는 구단 어느 정도 많은 이미 데다가 오퍼가 대여섯 개 구단 정도가 이미 오퍼를 넣었다고 맞아요. 하죠. 스플릿 계약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잖아요. 네. 한번 요거 보시면서 한번 좀 궁금증을 풀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자, 우선 제가 조사한 이제 구단으로는 자 한번 보시죠. 황재균과 연결되고 있는 구단들. 자, 우선 샌프란시스코. 네, 빅미캐시죠. 그쵸. 여기는 조금 아마 많이들 관심이, 좀, 이제, LA 다저스 경기를 많이 보셨으면은 조금 네. 한국인들에겐 좀 친숙한 구단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우선 짝수회를 대표하는, 짝수회만 되면 우승하는 구단이기도 했고, 네. 네. 우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진짜 황재균 선수가 MLB에 도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부터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구단 중에 하나고, 근데 지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그 소위 파블로 산도발이라는 예전 주전 3루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보스턴으로 이적하고 나서는 그 3루수 공백을 아직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더피라고 그쵸? 그 친구가 쏠쏠하게 메워주고 있었는데 뭐 지난 시즌에 트레이드 됐죠. 네. 트레이드 됐고 또 이제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또 많이 못 뛰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 이제 그 여름 트레이드 시장에서 이제 미네소타에서 에드와르도 누네즈 선수를 데려왔는데요. 이 선수가 샌프란시스코로 와서는 막상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가 다음 시즌 과연 샌프란시스코의 주전 3루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도 이제 쏠쏠하게 코너 길라스피라는 선수가 활약은 해주긴 했으나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에 네, 막 미친 듯한 활약을 하면서 그쵸. 예. 근데 이 선수도 솔직히 말하면 주전감으로 보기엔 좀 한계가 있죠. 맞습니다. 네, 주전감으로 보기엔 좀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 언론 쪽에서는 에드와르도 누네즈 선수를 굳이 3루수가 아니라 네. 이제 좀 수비 부담이 덜한 좌익수로 기용하겠다는 생각도 좀 밝히더라고요. 네, 이 친구가 원래 좌익수도 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성적이 어땠냐면은 지난 시즌에 네. 2할 8푼 8리. 타율은 괜찮았네요. 예, OPS가 7할 5푼 8리. OPS가 좀 낮았죠. 그리고 홈런은 16개. 67타점으로 네. 이게 난 괜찮아요. 타격 성적이. 그쵸. 근데 코너 내야수로 세우기에는 약간 좀 아쉬운. 그쵸. 예, 좌익수로 하면 좀 괜찮은 네. 그런 성적이었는데 왜 이 친구를 좌익수로 보내려고 하느냐?
그 샌프란시스코 작년 좌익수가 누구였냐면은 맥 윌리엄슨이라는 친구였는데 아, 네. 네, 이 친구가 작년에 2할 2푼 3리 홈런 6개 15타점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윌리엄스를 저기 보내고 밑으로 보내고 저희 누네스를 좌익수 올리자. 그리고 우리 재균이를 영입해가지고 네. 재균이를 상수로 쓰자. 그쵸. 예, 이런 뭐 보관인데 아주 좋죠 저희야. 그러니까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이긴 해요. 예, 한국인들도 네. 저기 샌프란시스코 경기가 늦게 합니다. 아, 그쵸. 예, 보기가 좋아요. 네. 그리고 일단 다저스랑 라이벌이기 때문에 류현진이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건강하게 굳이 류현진 선수뿐만 아니라 우선 예. 커쇼부터. 아 그렇네. 아, 그쵸. 우선 예. 커쇼를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좋아요. 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샌프란시스코가 어떻게 보면 황재균 선수 입장에서는 네, 가장 경쟁을 하기에도 적합한 피치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황재균 선수를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유틸리티 요원으로서 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 사무수가 아니라 네. 유틸리티로요. 아무래도 예.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그렇죠. 솔직히 강정호 선수도 피츠버그 진출할 당시에는 이 선수를 강정호 선수를 주전 유격수를 생각하고 데려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강정호 선수도 백업 멀티원으로 데리고 왔다가 네. 강정호 선수가 실력으로 입증해낸 케이스죠. 어떻게 네, 보면. 진짜 운이 좋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말 하면 되지만 워서가 딱 부상을 알맞게 당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그 자리에 딱 몇 경기 뛰더니 콩로 뻥뻥 되면서 그쵸. 예, 수비도 잘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묘소가 복귀했음에도 네. 이제 3루수 자리로 이동을 해서 네. 이제 주전 3루수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네. 샌프란시스코 누네즈 이 정도면은 옛날에 저기 네. 강정호 선수가 그 피츠버그에 갈 때나 네. 박병호 선수가 미네소타에 갈 때 기존에 있던 경쟁자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상황 그 상황에 비교하면은 이거 진짜 누네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수월해요. 예, 맞아요. 훨씬 경쟁을 뚫기가 쉬워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가 또 특별한 영입도 하지 않았고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적은 돈을 긁어볼 수 있는 복권 중에 진짜 황재균 선수가 딱이긴 하죠. 돈도 많아서 샘프가. 아, 그쵸.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와 좀 계약을 맺었으면 하는데 그거는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황재균 선수의 관심 있는 구단 중에 하나이고 네. 또 이제 옆에 보시면 미러키. 미러키 하면 또 이제 올 시즌 테임즈 선수가 네.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역수출을 했어요. 그쵸. KBO가. 네. 그러니까 KBO에서 성공을 해서 다시 메이저리그로 어떻게 보면 대박 계약에 성공한 최초의 케이스잖아요. 사상 첫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었죠. 맞아요. 네, 역수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한 관심은 아니고 어느 정도 네.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러키 구단을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미러키가 홈으로 쓰고 있는 구장이 밀러파크잖아요. 네. 밀러파크 같은 경우는 타자에게 정말 유리한 구장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황재균 선수가 만약에 진출한다면 어느 정도 좀 스탯을 쌓는 데는 유리한 구장이긴 하고요. 또 이제 좀 여러 의미로 좀 이제 생수 머신이 네, 그렇죠. 햄지를 친구가 만난다는, 있잖아요. 그쵸. 예. 이런 배프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어느 정도 좀 저희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적응하는데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요. 네. 하지만 제 이제 밑에 써놨듯이 주장 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팀이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미러키 같은 경우는 네. 소위 말하면 지금 리빌딩 구단이에요. 네. 네, 지금 어느 정도 우승권을 바라보는 구단이 아니고 리빌딩을 지금 시도하는 구단이기 때문에 지금 미러키 같은 경우는 유망주 팜 랭킹에서 이제 사이트마다 다르지만 전체 1, 2를 다투고 있는 구단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네. 네. 미러키가 그만큼 지금 유망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각각 포지션 대비 어느 정도 실링이 있는 유망주들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황재균 선수가 조금 원하는 계약을 따내기 힘들다. 그렇죠. 예, 네. 실제로 미러키 지금 3루 내년 시즌 3루를 볼 거라 예상되는 친구가 저기 보스턴에 있던 트래비스 슈. 네, 그게 가장 우선 영향은 네. 커요. 그 친구가 원래 보스턴에서 작년에 주전으로 뛰었는데 3루수로 네, 시즌이 끝나고 트레이드가 됐죠. 맞아요. 네, 시즌 끝나고 미러키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올 시즌 끝나고 트레이드가 네. 됐죠. 나이도 젊고 너무 청창해가지고 네, 작년에 홈런을 16개 치고 71타점, OPS 7할 2푼 6리. 네. 사실 나이에 비해 이 정도면은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올 시즌 이제 다음 시즌에 3년차 시즌을 맞이하는데 네, 우선 첫 번째 시즌과 두 번째 시즌에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선수가 주전 3루수로 기용될 확률이 높고요. 받고 키우죠 이 정도면. 맞아요. 받고 키워야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지난 시즌에 좀 포텐을 터트린 네. 조나단 비아르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이 선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루를 상당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이 선수가 유격수도
보고 이루수도 보거든요. 네. 근데 지난 시즌 보여준 어느 정도 성적을 봤을 때는 네. 이 선수가 주전 이루수를 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저기 리드오프를 맞아요. 예. 이 선수가 유일하게 아마 라이언 브룬 선수와 네. 이제 조나단 루크로이 선수가 이제 더불어서 가장 제 몫을 해낸 네. 선수가 조나단 비아르기 때문에 황재균 선수가 이 선수를 이겨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미러키에는 이제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꽤 많아요. 네. 이제 뭐 도밍고 산타나나, 뭐 에르난 페레지 같은 스쿼터 제네. 네 스쿠터 제넷도 이루수죠. 예. 네, 이 선수도 이룬데 지금 제가 볼 땐 비아르 선수 때문에 좀 밀릴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황재균 선수가 메이저리그 경쟁하기에는 상당히 빡세다. 그렇죠. 네. 예, 미러키는 피해야 됩니다. 네, 경쟁이 너무 빡세가지고 네. 제가 볼 때 미러키 구단하고는 웬만하면 계약을 안 하는 게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저기가 워낙 또 스몰마켓이고 네, 조금 한국 아시아 쪽에 인기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저기 가면은 중계 잡기도 좀 힘들고 애매합니다. 맞아요. 재미도 없고 경기도. 그쵸, 재미가 없어요. 예, 우선. 이기는 구단이 아니어가지고. 네, 스타 예,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라이언 브론이라는 플레이어가 있긴 하지만 이 선수는 약쟁입니다. 그쵸, 약쟁이라서 아, 용서할 수 없어요. 예. 그쵸. 어쨌든 뭐 전쟁이다님께서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지금. 아, 네, 잠시만 제가 못 봤는데 네. 크부투랑 천지 차이인데 예. 크부에서 영웅놀이는 하는 게 맞다고 본다. 하긴 이게 그쵸, 어떻게 보면은 황재균 선수는 꿈을 택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 전쟁이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재균 선수 나이가 상창합니다. 지금 메이저리그 가서 단년 계약으로 스플릿 계약 맺고 이대호처럼 1년 뒤에 돌아와도 똑같이 70억 80억 받을 수 있거든요. 그쵸. 실패하고 돌아와도. 맞아요, 네. 예, 이미 윤성민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저는 뭐 무조건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쵸. 아니면은 황재균 선수 입장에서 뭐 돌아와도 몇십억 충분히 받을 수 예, 있는 상이에요. 1년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고 와도 네. 80억은 충분히 받을 땡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한국이랑 롯데랑 4년 계약하고 그 뒤로 메이저리그 진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이거 적절하고도 봅니다. 맞아요. 네. 나라 망신이지. 네. 아, 네. 그래도 이게 네. 막상 도전한다 그러면 좀 응원해줘야죠. 네, 저희가. 뭐 누가 좀 못했다고 나라 욕하진 않잖아요. 그쵸. 외국인들이 미국인들. 솔직히 일본 같은 경우도 예. 이치로 이후에 진짜 대대적인 타자들이 메이저리그 진출 러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패한 타자들이 진짜 많아요. 마스 히데키 정도 빼고는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조용히 묻어간 타자들이 많은데 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가능성을 좀 보여줬으니까 강정호 네. 선수가 KBO에서 KBO에서 이제 탑을 찍고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황재균 선수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추신수 선수 정도 받으면서 뭐 이걸 네. 이렇게 받으면서 못하면은 먹튀소리 들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황재균처럼 이만큼 받고 네. 못하면 패자다. 먹튀가 안 됐습니다. 패자죠. 예, 괜찮습니다. 네, 괜찮기 때문에 황재균 선수 충분히 도전하면 합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구단 한번 봐볼게요. 네. 이제 그 외에도 미러키뿐만이 아니라 자 아메리칸 지구 두 구단도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네. 저는 근데 뭐 네. 예, 개인적으로는 내셔널리그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쵸. 왜냐면은 내셔널리그가 얼핏 보면은 아메리칸 리그가 지명타자도 있으니까 네,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내셔널리그가 대타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아, 대타, 맞아요. 투수 타석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차라리 황재균 같은 이런 보여준 게 없는 선수한테는 그런 좀 극적인 상황에 나와서 좀 쳐보면서 기회도 많이 받고 하는 게 좀 좋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예, 알아보도록 하죠. 아, 그쵸. 링크가 떴으니. 네. 네. 우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네. 이 팀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매년 아메리칸 중부지구 1위 경쟁을 하던 팀이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FA 영입을 계속 하긴 했지만 네. 올 시즌을 앞두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 주축 타자들을 팔겠다. 네. 어느 정도 좀 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공언을 한 팀이거든요. 네. 막 달리다가 네. 이것저것 모아서 달리다가 네. 달렸는데 좀 시원치 않았어. 맞아요. 그리고 애들은 다 늙었고. 그쵸.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리툴링 내지 리빌딩을 준비하고 있는 팀이죠. 디트로이트가. 그쵸. 우선 좀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면 이제 미겔 카브레라. 네, 지금 은퇴도 명예의 전당이 확정적이. 네, 맞아요. 이 선수가 있고, 또 이제 이안 킨슬러 등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디트로이트도 좀 공격의 네. 팀이잖아요. 빠따는 좋습니다. 맞아요. 이런 팀이긴 한데, 우선 지금 디트로이트의 3루수 같은 경우는 닉 카스테야노스라고, 네. 이제 지난 시즌 가능성을 보여준 이제 어린 젊은 선수가 있거든요. 네. 93년생인가 2년생인가 그랬던 네. 것 아마 이 선수가 주전 3루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네. 하지만 이렇게 디트로이트가 링크가 뜨는 이유가 뭐냐면은 카스테아노스가 타격 능력에서는 자신의
어느 정도 실력을 검증을 받았는데 네. 아직 수비에선 다소 의문이 있다. 그쵸. 네, 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카스테야노스 선수를 외야로 돌리고 이제 조금 3루수에 좀 황재균 선수를 데려와서 네. 쓰자는 얘기도 우선은 나오고 있어요. 네. 아. 네. 하지만 요게 지금 개인적으로는 좀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게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 아직 지금 현재까지도 주축 선수들의 트레이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굳이 지금 리빌딩을 선언한 것도 아니고 한 번 더 달려보겠다는 의도를 조금 드러냈기 네. 때문에 굳이 검증이 되지 않은 황재균 선수를 데려올 필요가 있을까? 네. 네, 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네. 이제 이안 킨슬러 선수나 네. 이제 미겔 카브레라 선수도 아직은 휴스턴 구단이 조금 찔러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안 킨슬러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다저스 구단이 네. 차후 이제 주전 이루수로서 조금 링크가 뜨고 있기 때문에 네. 도저 딜이 실패되면은 킨슬러를 노리고 있다고. 그쵸. 하죠. 예. 그래서 아마 요런 주축 선수들이 이적을 하면은 아마 차후 이제 황재균 선수가 네. 어떻게 될지도 이제 좀 입지가 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박병호 선수의 미네소타 구단도 이게 그냥 찔러보고 있어요. 예. 그냥 관심만 표현하고 예. 있어요. 간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예. 우선 요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오프 시즌에 네. 주전 3루수였던 트레버 플로프 선수를 웨이버로 방출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미네소타의 3루수는 그래서 공석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네, 지금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외에도 뭐 폴랑코 선수나 네. 이제 그 외 다른 선수들이 좀 3루를 대체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전문 3루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겔 사노 선수를 3루수로 쓰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예. 충분히 황재균 선수가 한번 찔러볼 만은 하다. 네. 또 미네소타 돈을 많이 쓰지 않잖아요. 네. 긁어볼만 하죠. 네. 예. 긁어볼 만한 충분한 자원은 되지만 과연 지금 박병호 선수에게 한번 실망감을 안긴 미네소타가 네. 또 지금 한국인을 찔러볼까? 네. 이 의문이 남는 거죠. 네. 저기 킴브레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디트는 가면 안 돼. 백업도 힘듦이라고 하셨는데 예 저는 예 맞는 말씀이죠. 공감은 해요. 예 디트는 네. 힘들다고 봐요. 근데 계속 디트로이트랑 미네소타가 꾸준히 여기 블록에 올라오는 이유는 저기 네. 밑에 보시면은 작년에 디트로이트 3루수 WAR이 총합이 2.0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예, 3루수로 진짜 재미를 못 본 팀 중 하나예요. 미네소타도 그렇고. 예. 그리고 뭐 저는 근데 의외로 네. AL 구단 중에 시카고 화이트삭스. 아, 화이트삭스. 예, 화이트삭스의 지금 3루수가 토드 토드 프레이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작년에 홈런을 40개를 쳤어요. 맞아요. 작년에 홈런을 40개를 쳤는데 화이트삭스가 올해 이번 오프 시즌에 올 시즌이 끝나고 다 지금 팔고 있죠. 친구들을 다 팔고 있습니다. 네. 예, 크리스 세일이랑 이런 좀 진짜 뭐 팔만한 돈 되는 애들은 다 팔아서 유망주로 데리고 오고 있어요. 맞아요. 리빌딩을 선언했습니다. 토드 프레지어를 나이도 많잖아요. 30살이 넘는데 네. 이 친구를 데리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친구까지 팔아버린다. 네. 팔기 좋죠. 지금 딱 40홈런까지 쳤으니까. 그쵸. 이 친구를 팔고 재균이랑 입해가지고 한번 긁어보고 괜찮으면 써보는 거. 이거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냥 긁어보는 거죠. 예. 아무래도 좀 유망주들이 올라올 때까지 긁어보면은 긁어보긴 진짜 황재균 선수가 딱 네. 좋은 핏이긴 해요. 네, 지금 세일도 팔고 뭐 네. 다 팔았죠. 이튼도 팔았죠. 아, 그쵸. 이튼도 에덤슨. 팔았고. 아마 지금 바브이 어브레유나 네. 뭐 호세 킨타나 지금 다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올려놓고 저울질하고 있어요. 맞아요. 양키스랑 또 어디 있죠? 뭐 이것저것 다 지금 그쵸. 예, 다 팔고 있어요. 다 싸그리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화이트삭스에서도 좀 기회를 많이 받고자 하는 입장이면은 네. 화이트삭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해보네요. 의외로 높다고 봐요. 저는 가장 높은 확률은 샌프란시스코로 보고 저도요. 그 다음으로 높은 곳이 의외로 화이트삭스이지 않을까. 그러네요. 예.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블루오션이에요. 네. 네, 뭐 맞습니다. 거의 텅텅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황재균 선수가 충분히 찔러볼만 하겠네요. 네, 이거 분명히 딱 이제 지금 뭐 국내 언론 화이트삭스 이런 데는 링크는 아무도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커뮤니티에서도 이거 딱 한 달 뒤에 화이트삭스 행 딱 기사 뜨고 네. 스포츠 구루 대박이다. 구루피셜. 예, 구루피셜 난리 납니다. 아, 그쵸. 여기 있는 분들이 증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 구루픽. 네, 여기 있는 분들 MLB 파크나 이런 데서 예. 구루 쩐다. 예. 네, 글 하나 올려주고 하시면은, 예. 구루가 맞췄다고. 예, 그쵸. 구루가 해냈다. 맞아요. 저희가 차천 LG도 맞췄거든요. 예. 좀 팬심이 들어가긴 했었지만. 네. 아무쪼록 이렇게 황재균 선수가 지금 연루되고 있는 이런 구단을 한번 살펴봤고요. 또 이제 좀 팬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저희가 한번 항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과연 황재균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네, 약간 저희가
네. 이제 저희만의 모델을 이용해 그쵸. 예,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아마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한번 저희가 한번 나름 계산을 해본 거니까 한번 네.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재균 이래서 성공한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황재균 선수를 좀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은 강정호 선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코너 네. 내야수. 그렇죠. 예, 코너 내야수라기보다는 뭐 내야수.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한번 보실 텐데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타석당 홈런 비율이 우선 황재균 선수가 시즌을 거듭할수록 증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타수당 홈런 비율, 볼넷 비율 이건 늘어나면 좋은 것들이고. 그렇죠. 근데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네. 타석당 삼진 비율은 줄어들면 좋은 건데 네. 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비해. 그래서 황재균 선수가 요게 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게 지난 시즌에 비해서 거의 10% 가까이 지금 삼진 비율이 줄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황재균 선수가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나왔었고 그렇죠.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 11.8%밖에 안 되는데 네. 참고로 박병호 선수가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기록한 삼진 비율이 32.8%인가 그렇습니다. 와, 3번 중에 한 번은 삼진.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황재균 선수의 타석당 삼진 비율수가 김현수 선수가 이제 KBO에서 메이저리그 진출하기 직전 네. 성적이 10점 몇 프로였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만큼 몰랐네요. 네, 그만큼 삼진을 안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재균 선수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컨택 능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보고 예, 싶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저런 숫자들도 중요한데 네. 결국 저 숫자들이 말하는 거는 뭐냐 황재균이 네. 꾸준히 야구가 늘고 있어요.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야구에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강정호도 그렇고 류현진도 그렇고 오히려 네. 저는 강정호랑 류현진이 가장 공적인 게 뭐냐면은 저 친구들은 메이저리그 가서 야구가 늘었어요. 그쵸. 오승환도 그렇고요 지금 네. 야구가 늘었는데 황재균은 오히려 진짜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네. 메이저리그 가면은 진짜 야구가 엄청 늘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메이저를 진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본래 삼진은 우선 생략을 하고요. 네. 우선 뜬공 땅볼 요거를 보는 게 우선 요 수치는 높을수록 좋다. 그렇죠. 네. 예. 왜냐면 장타 확률이 늘어나고. 네, 타구가 뜨면 뜰수록 안타 확률이 높은 거니까. 예. 근데 황재균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매 시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가 지금 1.53까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장타율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시즌을 거듭할수록 삼진수는 줄고, 그리고 이제 외야로 타구를 보내는 비율이 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발전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일단 강정호 선수랑 비교를 했지만 네. 상황은 사실 스플릿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이대호 선수랑 좀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대호 선수보다 훨씬 황재균 선수가 유리하게 있는 부분은 네. 이대호 선수는 메이저리그 가기 전까지만 해도 평가가 어땠냐? 치는 건 잘 친다. 맞아요. 잘 치는데 수비 최악이다. 수비 안 좋다. 일로. 네. 저 몸으로 수비 어떻게 하냐? 그쵸. 그리고 주류는 뭐 리그 최악이다. 프린스 필더급이다. 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황재균은 KBO 리그에서 이미 20도루까지 했을 정도로. 그쵸. 예. 주루랑 수비가 검증이 됐죠. 네. 이 친구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부분에서 출발을 한다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우선 타격 능력에서는 이대호 선수보다 못할지 몰라도 네. 우선 포지션이 네.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데다가 네. 어느 정도 주루나 네. 이런 어깨 이런 수비적인 측면에서 좀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에서 좀 생존할 가능성이 이대호 선수보다는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이제 또 다음 표를 한번 보면서 네, 자, 요 표 같은 경우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한 이후에 이제 스탯 감소 비율을 이제 강정호 선수를 네. 드러낸 건데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KBO 리그에서의 성적이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게 강정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가서 기록한 성적이에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다 감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네, 크게 감소하진 않았다. 맞아요. 예. 우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강정호 선수가 네. 삼진 비율이 KBO 마지막 시즌과 네. 이제 MLB 진출했을 때 비율이 똑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정호 선수는 좀 패스트볼에 강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는데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볼넷과 삼진 비율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죠. 볼삼비는 어느 정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강정호 선수도 솔직히 말하면은 KBO에 있을 때보다 땅볼 타구 비율이 좀 증가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항상 뭐 땅정훈이 그쵸. 예, 땅의 정령이니. 네. 예, 근데 이거는 모든 선수들이 다 겪는 것 같아요. 1, 2년 차에 김현수 선수도 그렇고. 그쵸. 예, 일단 어떻게든 3년은 당하기 싫으니까 네. 맞춰보는 겁니다. 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타구질 그런 것도 나오고. 근데 강정호 선수는 어떻게 보면 2년차 들어서 네. 벌크업을 하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홈런 수가 어떻게 보면 비약적으로 증가를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굳이 자료만으로는 평가하기가 힘들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개입을 해서 이제 황재균 선수의 예상 타격. 예, 저 스타일 비율을 그대로 황재균 선수가 KBO 리그에서 갖고 있던 비율에 옮겨봤죠. 도입을 해봤습니다. 네. 적용을 시켜보니까 타석당 홈런 비율은 1.94%. 네. 많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네, 많지 않을 겁니다. 네. 김현수 선수도 홈런이 당장 20개씩 줄었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3루수라는 포지션 자체가 네. 뭐 크리스 브라이언트, 뭐 또 조시 도널드슨, 네. 좀 특급 스타들, 또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데 네. 좀 황재균 선수의 홈런 비율을 봤을 때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기는 해요. 네. 그래서 예측한 결과는 저희 가운데 보시면 노란색으로 네. 예, 2할 6푼 3리에 출루율 3할 4푼 8리, 장타율 3할 9푼 0리, 그리고 홈런은 9개 정도. 근데 장타가 4할도 안 돼요. 야, 이게 저희 구루 자체에서 평가를 내린 건데, 야, 장타율이 4할도 안 된다. 초정 이치로급이죠. 저 정도면. 그쵸, 저 정도면 이치로예요. 딱 네. 이치로예요. 이치로 스탯인데 야, 타율이 이치로보다 딱 1할이 낮네요. 근데 저게 네. 제가 평가한 게 아니라서 좀 뭐하긴 그렇지만 네. 450 타석에서 장타율이 4할도 안 된다. 저희 예상이 좀 빗나갔으면 좋겠네요. 예, 제발 빗나갔으면. 그쵸. 저렇게 되면 일단 네. 450 타석을 기회를 받을 수가 없죠. 그쵸. 서성적으로는 네. 예, 450 저희가 뭐 주관적이게 들어간 게 아니고 네. 철저하게 그냥 그 비율 모델을 넣었을 때 그쵸. 이런 성적이니까.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도 뭐 팬그래프나 네. 이런 데서도 예상 스탯을 내놓잖아요. 네, 매번 틀립니다. 맞습니다. 네, 매번 틀리기 때문에 저희 예상도 수치에만 대입을 했을 뿐이지 주관적인 게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는 바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황재균 선수가 저희가 이제 메이저리그 돈전을 본격적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럼 저희 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네, 응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응원해야죠. 예, 굳이 저희가 뭐 황재균 선수는 실패할 거다 이렇게 비난을 해봤자 저에게 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솔직히 뭐 거의 포스팅 금액 몇 천만 달러에 받고 성공할 거라 예상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죠. 네, 강정호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박병호 선수가 조금 기대만큼의 이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긴 한데 그래도 한국인이라면 우선 응원부터 하고 보는 게 보지 않을까. 네, 제발 한국인이면 그쵸? 네, 황재균 응원합시다. 그쵸? 예상해야죠. 제한황. 그쵸. 아무튼 황재균 선수 얘기는 한번 여기까지 해봤고요. 채팅창이 난리가 났네요. 네, 저희가 기대하던 게 이런 건데. 네. 지금 재균이 그냥 크보용이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채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어쩔 수 없는 게 조금 황재균 선수가 뭐 KBO에서 좀 탑급을 찍었던 경험도 없고. 그쵸.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진출했던 선수들은 다 네. KBO. 최고의 예. 타자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뭐 황재균 선수는 지금 당장 WBC만 봐도 심지어 국가대표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쵸. 허경민한테 밀려서. 예. 그쵸. 이건 진짜 어이가 없는. 그쵸. 근데 열받는데 갑자기 또 김인식 생각하니까 어떻게 황재균을 안 뽑고 허경민을 뽑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아무래도 조금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갔죠, 이거는. 예, 어쨌든. 네. 아무튼 황재균 선수 얘기도 한번 여기까지 해봤고요. 또 왜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부분이나 이런 거 네.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34명씩이나 들어오셔서 네.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활기차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네, 이런 채팅 좋습니다. 네, 추운데 힘이 나네요. 예, 저희가. 타격기에 소리 듣던 김현수도 초반에 쩔쩔맸는데 네. 예, 사실 후반기까지 쩔쩔맸습니다. 맞아요. 기대했던 성적은 아니었어요. 김현 선수는 진짜 기회를 거의 못 받았었죠. 예, 근데 자기가 그 몇 번 안 된 기회를 잘 살린 케이스고 네, 그렇다 보니까 황재균 선수 분명히 그런 기회는 올 거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황재균 선수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이대호 선수. 네, 아마 좀 거치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 이제 황재균 선수 끝났고 이대호 네. 선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예, 지금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는 각종 찌라시가 난무합니다. 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롯데와 예. 재계약했다는 썰이 좀 난무하는 가운데 네, 이제 일본 몇몇 구단들도 링크가 뜨고 있고 네. 심지어 메이저리그 구단에서도 이대호 선수에 대해 좀 관심을 표현하는 구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면 저기 MLB 파크라는 네. 아주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야구 커뮤니티에 네. 아주 유명하신
아, 올 그쵸. 시즌 가장 뜨거웠던 썰쟁이가 한 분 계십니다. 네. 갑자기 딱 밤에 들어와가지고 최영우 기아행 뭐 LG 차우찬 뭐 이렇게 한만씩 또 던지고 왔는데 그게 다 맞았어요. 맞았어요. 지금까지. 네네, 근데 맞아요. 그분이 황재균 음. 롯데 계약 끝 했는데 그리고 이대호 롯데 복귀 확정 네. 이렇게 두 마디를 남기고 또 떠나셨는데 호련이 그쵸. 근데 황재균이 이미 틀렸단 말이에요. 황재균이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롯데 팬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뭐냐 믿었는데 그럼 우리 이대호도 아닌 거 아니냐 난리가 났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그쵸.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번 지금 네. 이대호 선수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구단을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선 국내 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롯데하고밖에 링크가 안 뜨고 있고, 네. 우선 그거는 아마 대부분 야구 팬들이 아는 사실일 거고요. 네. 일단 자, 그래서 네. 처음에 일단 이대호가 지금 작년에 뛴 리그가 메이저리그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다시 좀 오퍼를 넣을 만한 구단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요거 같은 경우는 팬그래프인가요? 예, GIPS라고 이게 네. 팬그래프에서 쓰이는 프로젝션 모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내년 시즌 그런 선수의 성적을 예측을 하는 모델인데 네.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스트리머나 뭐 스티머나 펜스 맞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적중률이 좋은 네. 모델이 이 집스라는 모델인데 이 이 친구들이 이대호가 일본에서 네. 스플릿 계약을 맺고 처음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할 때 예측을 했어요. 저희 맨 위에 보시는 게 2할 5푼 9리에 OPS 7할 6푼 7리 22홈런 정도를 칠 거라 거의 어느 정도 유사는 예상을 하네요. 했는데 예, 네. 그 밑에 보시면은 예, 비율스탯은 거의 맞아요. 일치를 비율스탯은 했죠. 비슷해요. 예, 홈런도 뭐 풀타임을 쳤다면 그 정도 쳤겠죠. 그쵸. 예, 어쨌든 아주 적중률이 좋았습니다, 이 친구들. 맞아요. 예. 근데 우선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예. 어떻게 보면 반주전이었잖아요. 네. 이제 좌투수가 나올 때마다 주전으로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플래툰형 타자였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메이저리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었죠. 예, 반쪽짜리 선수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GIPS가 이제 예상한 성적 예상 순위는 이제 타율 2할 오픈 1, 2 네. 오피- 2017년에는 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예, 사실 지난 시즌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근데 아마 지금 1루수나 지명 타자를 이대호 선수가 봐야 되는데 네. 저 정도 성적이면은 네. 주전 자리를 보장하기는 쉽지 않을 네. 거죠. WAR은 0.9를 예상을 했거든요. 네네네. 올해 이대호 선수가 홈런 14개 치고 기록한 WAR이 0.3이었습니다. 아, 네. 거의 딱 뭐 대체 선수급. 아, 근데 0.9라고 해도 얼마 차이 안 나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 이대호도 주전 계약은 못 합니다. 인정히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대호 선수를 제가 봐도 주전으로 받아들일 구단은 예.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일단 지금까지 있었으면 벌써 나왔겠죠. 맞아요. 1월이 다 지나가는데. 네. 플래툰으로 다시 기회를 노려봐야 돼요. 메이저리그에 만약 도전을 하고 싶다면. 그쵸. 예. 근데 뭐 저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게 이대호 선수가 플래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대호 선수가 좌투수 상대로 뭐 유난히 강했냐? 그래도 아니었거든요. 예, 지난 시즌 이대호 성적을 보면은 일단 우투수 상대로 2할 4푼 4리, 네. OPS 6할 9푼 9리, 네. 6홈런. 어, 그렇다고 좌투수 상대로 크게 강했냐? 그게 네. 아니었거든요. 2할 6푼 1리, 네. OPS 7할 7푼 5리, 8홈런. 예, 뭐 그렇게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플래툰으로 쓰기에도 조금 애매하다. 예,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가 초반에 임팩트가 되게 강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일정 자체가 되게 네. 타이트하고 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어요. 또 하필 팀이 시애틀이었어요. 아, 맞아요. 시애틀이 이동거리가 예, 어마어마합니다. 시애틀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죠? 뭐, 마이애미? 그쵸, 동부 끝. 예, 마이애미 같은 걸로 이동을 하면은 비행기로 이동을 하면은 미국에서 저기 거의 뭐 필리핀 이런 데 가는 거랑 비슷한데요. 더 멀대요, 그게. 맞아요. 예, 그 정도로 좀 적응이 힘들 수밖에 없는 구단이죠, 시애틀이. 네. 예, 하필 또 시애틀로 가가지고 아쉽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대호 선수는 아무래도 조금 체력적으로 좀 지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을 예측을 해보자면 지금 링크가 몇 개 뛰고 있는 뜨고는 구단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네. 한번 볼까요? 네. 우선은 일단, 예. 마이애미가 좀 눈에 보이네요. 첫 번째로 마이애미 말린스가 있는데 또 먼 구단이네요. 멀리 있는 구단. 아, 그쵸. 네, 멀리 있는 구단인데 어쨌든 네. 이로써 마이애미가 왜 링크가 뜨고 있냐면은 저 밑에 보시면은
마이애미 이름 밑에 보시면 1루수 2016년 마이애미가 기록한 1루수 WAR의 총합이 정확히 0이었습니다. 리그 전체 22위. 네. 그래가지고 1루수로 재미를 못 본 팀이에요. 왜 그랬냐 하면은 작년 마이애미의 주전 1루수는 두 명이었습니다. 저스틴 보어랑 크리스 그리고 존슨. 우타자 크리스 존슨이었는데 맞아요. 이 두 명을 작년 시애틀처럼 플래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스틴 보어가 2할 6푼 4리에 15홈런. 이대호랑 좀 비슷하죠, 많이. 야, 그쵸. 예. 좌대호다. 좌대호. 그리고 근데 우타자 역할을 했던 크리스 존슨이 2할 2푼 1리 5홈런으로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우타자 역할을 했었던 역할이 아니고 우타자였던 존슨의 대체자로 이대호를 고려를 하고 있어요. 보어를 그대로 안고 가고 존슨을 저기 밑으로 보내고. 네. 그리고 대호랑 보어랑 이렇게 대호보. 네. 대보. 대보. 투 이름 약간. 예.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 지난 시즌 기억나는 게 마이애미가 아마 1루수 포지션이 네. 부상이 엄청나게 많아서 네. 뭐 데릭 디트리치 예, 이런 돌려 선수들이 쓰고 막 네, 그랬어요. 돌려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어 선수가 매 시즌 이 선수 건강을 장담 못한 선수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대호 선수는 건강하다는 이미 네. KBO 뭐 일본 야구 있을 때부터 입증이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플래툰을 만약에 이대호 선수가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 있다면은 네. 마이애미도 적합한 pitch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괜찮다고 봅니다. 뭐 네, 급한 쪽이니까 일단 마이애미는. 맞아요. 예. 뭐. 근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지명 타자 제도가 없기 때문에 네, 내셔널리그라서. 네. 예. 그리고 또 되게 아쉬운 게 마이애미는 네, 혹시 이제 AL이랑 아메리칸 리그랑 저기 인터리그를 하러 가도 네, 저기 지명타자를 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아 맞아요. 예, 스탠튼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디트리치랑 뭐 이런 친구들 하도 많아가지고 네, 조금 기회를 많이 받긴 힘들. 맞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대부분 구단들이 어느 정도 포지션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마이애미가 좀 부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크리스 존슨 대신해서 이대호 선수를 그나마 좀 필요로 한다면은 네. 영입할 수 있겠지만 이대호 선수가 입지를 다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구단 템파베이. 그쵸. 여기도 아까 미러키랑 마찬가지로 상당히 스몰 마켓입니다. 안 네. 갔으면 좋겠어요. 예, 가면은 관심을 못 받아요. 우선 재미가 없죠. 예, 재미가 없어요. 리빌딩 몇 년째 리빌딩 중인데 네.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1루수 WAR이 지난 시즌에 의외로 높았습니다. 4.5, 7이었어요. 네. 이렇게 높았냐? 근데 저기 보면은 밀러. 예, 1루수가 싸운 게 아닙니다. 저기. 네네네네. 브래드 밀러라고 레이스에 이제 뭐 아주 그냥 창창한 유격수가 있어요. 거꾸로 네, 유격수가. 맞아요. 홈런을 작년에 몇 개를 쳤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냥 뻥뻥 쳤습니다. 이 유격수인데. 선수 거의 제가 알기로는 30개 넘게 쳤던 예, 걸로 그 정도 기억해요. 쳤는데 네. 저 친구가 브래드 밀러가 그 워낙 뭐 잘하니까 일루수로 유격수로만 하면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루수로도 몇 번 경기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밀러가 일루수로 쌓은 WAR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일루수 WAR이 좀 뻥튀기가 됐어요. 그쵸. 예, 그리고 원래 주전 일루수는 로건 모리슨이라는 친구였는데 네. 예, 이 친구 작년 저 풀타임 기록이 2할 3푼 8리. 네. 이 선수도 전문적인 좌상바. 예, 홈런 14개. 네. 좌타자에게는 진짜 예, 너무 좌투수 멋지니까. 상대로 홈런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대호보다 못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아마 이 친구랑 같이 또 플래툰으로. 아, 이게 참 공교롭게 네. 원래 로건 모리슨이라는 선수가 네. 이 전에 시애틀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이대호 선수가 또 이제 애덤 린드 선수랑 네, 좀 나눠가지면서. 네, 나눠 가지면서 한 건데 쫓겨났는데. 네. 예, 로건 다시 모리슨은 이 선수는 뭐 답이 없어요. 네. 네.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한국 와야죠. 이러다 한국 오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그래도 템포베이도 나름 그건 있어요. 계획은 있었어요. 네네. 왜냐면 모리슨 너 이 새끼 너무 못해. 네. 마이너 리그에 창창한 유망주가 있습니다. 케이시 길라스피라고. 길라스피 많이 들어봤죠. 저기 샌프란시스코의 코너 길라스피 동생이. 아, 동생이에요? 이 친구가. 아. 그래서 만약에 재균이가 저기 샌프 가고 네. 대호가 템파베이 가면은 그냥 예, 형들이랑 아주 그냥 제 형제들은 아주 울상 지을 수가 있어요. 의미를 그렇게. 예, 울상 지으면서 저 한국인들 때문에 네. 코리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네네네.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예, 그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이저리그 구단하고 링크는 뜨고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예. 네, 저도 안 갈 것 같다는 저는 느낌이 사실 들죠. 이대 환정 잘할 때는 작년에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네. 텍사스가 아, 그쵸. 괜찮은 핏이 될 수도 있다고 봤어요. 네. 한인 시장이 일단 높고 아무리 한국인들한테 사기를 그렇게 당해도 아무리 통수를 저기 박통수, 추통수 이렇게 맞아도 근데 너무 데였어요. 예, 그래도 한국인들한테 아주 온화합니다.
아, 근데, 텍사스. 아, 그쵸. 네, 이게 되니까 한국인들이 많아서. 근데 아쉽게도 텍사스는 이미 저기 나폴리랑 네. 작년에 클리블랜드에서 뛰었던 나폴리랑 링크가 뜨고 있죠. 음. 계약이 근접했다고 하네요. 그쵸. 지금 모어랜드 선수가 빠져나갔나요? 뭐 모런트 선수는 아마 계약이 안 하고 지금 나폴리가 그쵸. 유력을 하다고 하네요. 하긴 아무래도 텍사스 같은 경우는 좀 우승권에 도전하는 팀이다 보니까 네. 이대호 선수를 데려오면 좀 다소 리스크가 있죠. 예, 지금 아주 롯데 때문에 이대호 롯데 오냐 마냐 때문에 지금 채팅창 아주 뜨거운데 아, 네, 저희가 뜨거워요. 또 요 뒤에 맨 마지막에 예, 네, 얘기를 준비를 한번 해놨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다음 먼저 일본. 네. 자, 그 외에도 이제 일본 구단과 링크가 좀 뜨고 있죠. 네. 우선 가장 이제 일본 구단 중에 먼저 뜬 구단이 라쿠텐이에요. 네. 이 라쿠텐 구단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한국 팬들에겐 좀 생소한 구단이긴 한데, 네. 우선 이 구단도 지금 올 시즌을 앞두고 네. 원래 돈이 많이 있는 구단은 아니거든요. 근데 올 시즌 앞두고 좀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FA 시장에서 이제 일본에 조금 어느 정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윤성환급 네. 요런 투수 기시다 카유키라고 있는데 네. 이 선수 영입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라쿠텐 같은 경우가 왜 지금 이대호 선수를 필요로 하냐? 네. 이 팀이 용병 잔혹사를 많이 겪었던 팀입니다. 음. 그래서 이 라쿠텐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야심차게 영입했던 용병이 있었어요. 네. 케빈 뉴킬리스라고. 아, 네. 네. 그 친구 타격폼 특이한 친구. 그쵸. 네. 메이저리그 팬들이 아마 잘 아실 텐데, 네. 우리가 이때부터 한번 달려오자. 이때 네. 다나카가 있던 시절이거든요. 아, 네. 네. 하지만, 대참사를 맛봤죠. 뉴킬리스가 일본 싫어요. 네. 하고 돌아가면서 이때부터 용병 잔혹사가 시작됩니다. 음. 그래서 데려오는 용병들마다 족족 망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라쿠텐 같은 경우가 좀 검증된 조금 용병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대호 선수 영입을 조금 필요로 하고 있죠. 예, 이대호 선수는 뭐 일본에서야 당연히 검증이 된 친구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라쿠텐이 지난 시즌 이제 팀 홈런 순위 네. 4위였어요. 네. 네, 전체 4위였고 팀 득점이 전체 6개 팀과 했는데 5위였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네요. 그쵸. 네. 6개 팀 중에 5위니까.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해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라쿠텐 같은 경우가 아직 지금은 링크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가능성이 있다면 라쿠텐 같은 경우가 지금 어느 정도 이대호 선수 영입을 하기에는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링크가 뜨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선 이대호 선수가 지금 보여준 게 뭐냐면은 저희가 가운데 4시즌 동안 성적을 써놨잖아요. 네. 저게 일본 프로야구가 투고 타절 넘어서 네. 투신 타병. 네, 그쵸. 네, 투수는 신, 타자는 비용. 네. 요런 리그이기 때문에 성적이 네. 대단한 겁니다. 그쵸. 이 한국에서는 저 정도면은 저게 뭐냐? 손주인 아니냐? 네. 예, 그쵸.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거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4시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저 타율이 리그 전체 4위. 네. OPS는 1위더라고요. 아, 전체 1위요? 네, OPS가 4시즌 동안? 같은 4시즌 기간 전체 동안? 1위예요. 아. 네, 모든 일본 타자를 통틀어서 전체 1위이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의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뜨는 링크가 지바롯데. 지바로 때 네. 태균이 형 있던 곳. 그쵸. 김태균인데 이 구단은 좀 한국인들한테 좀 안 좋아요, 이미지가. 네. 왜냐면 이 선수가 김태균 선수뿐만이 아니라 네. 이대현 선수 이제 지난 시즌까지 있었죠. 네. 하지만 폭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회도 안 주고. 그쵸. 예. 그리고 또 김태균 선수는 무서워서. 네, 지진 때문에. 지진도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지진 많이 나요. 여기. 예. 그래갖고 김태균 선수 이제 도중에 나 무섭다고 돌아. 그쵸. 예. 네. 그런 이제 지바롯데 구단이 다시 한번 이대호 선수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네. 표현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렇죠? 작년 팀 홈런 네. 전체 꼴찌였습니다. 아이고. 네. 작년 OPS 네. 전체 5위. 네. OPS 아마 이 팀도 꼴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바롯데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이 지바롯데 이제 일본 좌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선수가 타율 1위예요. 네. 전체 타격 1위 선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 팀이 얼마나 막장이었냐. 네. 똑딱이들밖에 없어요. 약간 LG 같은 팀이네요. 그래도- 박용택이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완전. 그래도 LG는 포텐이라도 터졌죠. 그쵸. 근데 지바롯데는 터지지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지바롯데 좀 4번 타자 중에 데스파이네라고 네. 이제 용병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잘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올 시즌을 앞두고 소프트뱅크로 이적을 했어요. 네. 소프트뱅크가 데려왔기 때문에 네. 그 공백을 메워야 돼요. 그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대안으로 지바롯데가 지금 이대호를 노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하지만 한국인에게 그다지 좋은 추억이 있는 구단은 아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선 소프트뱅크부터 볼게요. 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도 네.
대호 돌아와요. 대호상. 네. 손정희 구단주와 구도 감독이 여전히 이대호 선수를 데려오자 관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기억이 있죠. 그쵸. 예. 이대호 선수가 이제 우승을 시키고 구단이. 네, 재팬 시리즈 MVP를 탔기 때문에 네, 우승을 시키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기억이 있고. 네. 근데 하지만 지금 이대호 선수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스파이네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데스파이네 선수를 아마 지명타자로 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1루수가 그 저희가 좀 아는 턱돌이 네, 우치카와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그 선수가 아마 1루수를 볼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대호 선수 자리는 자연스럽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 한신 타이거즈. 이 선수는 이 팀은 한국인이라면 우선 다 찔러봅니다. 네, 승환이 형. 그쵸? 승환이 형도 갔어. 오승환도 찔렀고 양현종에게도 관심이 있다. 그렇죠. 표현을 했고 무슨 예전 WBC 있을 때는 김광현 네. 5년 영입 뭐 프로젝트. 예, 다 떴습니다. 네. 관심 타이거즈라고. 네, 관심 타이거즈. 관심이 항상 있다고. 네, 우선 한신이라면 우선 좀 어떻게 보면 프로 관심 구단이죠. 네. 네. 그리고 또 우선 지금 한신 같은 경우가 올 시즌을 앞두고 이토이가 이제 일본을 좀 대표하는 네. 좀 강타자인데 네, 이 친구 한국의 누구죠? 뭐 나성훈 선수 되나요? 그게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있나요? 프랜차이즈는 아닌데 네. 최용호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이거 그러면 이제 근데 최용호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점, 이 선 최고까지는 아니고 네. 김현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김현수요? 그 정도 존재감이에요. 네, 이렇게 이토이 선수를 영입을 했고 달릴 때다. 그쵸? 윈나우. 지금 한신 같은 경우는 지금 요미우리가 네. 이번에 엄청나게 돈다발을 풀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신이 반요미우리, 네. 반요미우리의 우선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그럼 돈을 푼다. 그래갖고 이제 한신 같은 경우는 이번에 2년 동안 활약했던 마우로 고메즈라는 용병이 있어요. 네. 지금 삼성이랑 링크가 뜨고 있는 용병이죠. 네, 네. 이 선수를 잡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 선수를 잡지 않았고 네. 그 자리를 대호상으로 메꾸겠다. 슬롯이 비었으니까. 그쵸. 네. 그리고 또 이대호 선수가 네. 또 오사카 지역이랑 좀 인연이 커요. 왜냐면은 오릭스가 네. 그 오사카 이제 큐세라돔 네. 거기가 오사카에 있는데 아무래도 한신 구단하고도 조금 어느 정도 밀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오사카 지역이 좀 친숙할 수가 있죠. 네. 이대호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한신 같은 경우는 좀 검증된 타자를 영입하기 위해서 네. 아마 이대호 선수를 노리지 않나 예. 이렇게 지금 생각을 근데 해봅니다. 일본 관련해서 한 네. 가지 들어온 썰이 있는데 네, 썰이라기보다는 그 모 기자님이 출연하는 라디오가 있어요. 네네네네. 네이버에서 나오는 그 라디오가 있는데 저기 그 기자분에 의하면은 네, 이대호가 일본 어떤 구단에서 1년에 네. 단년 계약인데 7억엔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오. 7억엔. 한국 돈으로 70억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 돈을 제시할 구단은 소병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소뱅이 가장 돈이 많긴 한데요. 근데 그거를 네. 대호가 깠답니다.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네네. 하긴 돈 많이 벌긴 했죠. 예. 그러면은 다음 행선지는 어딜까요? 바로 꼬레야. 바로 여기입니다. 그쵸. 꼬레야. 갈매기. 예. 가장 떠가 봐요 여기가. 음. 바로 여기라고 보는데 네. 뭐 일단 한국으로 돌아온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러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롯데죠. 그쵸. NC 가겠습니다. NC 가면 난리 납니다. 진짜 불받아 됩니다. 사실 진짜. 그쵸. 예. 어쨌든 두말할 거 없이 롯데일 것인데 오늘자 기사가 떴습니다. 롯데가. 네네네. 이거 저희 단장님이 이걸 하셨는데 네. 뭐라 그랬냐면은 아직까지 접촉이 없었다고. 밥만 아. 먹었다. 이렇게 그쵸, 맞아요. 뭐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사실이어도 네. 일단 재균이가 떠났습니다. 네. 예, 재균이 주려고 80억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 많죠. 재균이 갔어요. 네, 요거 많아요. 그럼 이거 어디로 갑니까? 이제 내어줘야죠. 몰빵할 80억.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황재균을 잡으려면 80억 내지 100억이 저기 세이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총력을 할 수 있어요. 예. 최영우 다음에 양현종 이제 설상했던 것처럼 그쵸. 예, 이것도 똑같거든요. 네. 이대호가 롯데가 온다. 내년 롯데의 타선 1번 번즈. 예, 네. 앤디 번즈 그 친구랑 2번 김문호 3번 손아섭. 아스비 4번 대호 배우요. 예, 5번 최순석 네. 6번 강민호 7번에 전준우 8번에 오승택 9번 신봉기 예. 그쵸. 신문기도 올 시즌 예. 전제를 터뜨렸는데. 이미 2016년 타선은 이대호랑 심지어 용병이 없었죠 중간에. 맞아요. 아드치가 쫓겨나면서 네. 용병이랑 이대호 없이 전준우 없이까지 이런 막 정훈 이런 친구들 됐고 WRC 플러스가 4위였어요. 리그 전체 4위. 네.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전준우랑 신봉기 거기에 용병 그리고 이대호까지 합류를 하면은
저는 오히려 기아보다 네. 최용호를 양입한 기아보다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화력에 있어서요. 충분히 다크호스가 될 수가 있어요. 설마 그리고 송승락이랑 윤기련이랑 송승준이 올 시즌보다 더 못할 수가 없습니다. 설마 이것보단 잘하겠죠.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황재균이 좀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용병이 일단 들어온다고 보고 예 그리고 손호섭이 FA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진짜 이대호 선수가 4번에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네. 타선의 무게감이 확 달라지네요. 예, 진짜 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롯데랑 이대호가 어떤 관계입니까? 당장 뭐 일단 롯데 하면 이대호, 부산 하면 이대호. 경남고 출신이니까. 롯데가 또 공교롭게도 이대호가 2012년에 일본을 진출하게 됩니다. 네. 근데 롯데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을 야구에 진출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예, 이대호는 가을 야구의 그냥 아이콘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팬들도 다 떠났죠. 예, 팬들 다 떠났고 네. 사직 노래방 이런 옛날 말이죠. 맞아요. 예, 근데 이대호 선수가 한 번 돌아오면은 확 달라지죠. 네, 진짜 그냥 달라진 뭐 홈런 개수, 더블 네. AR 뭐 이런 프로젝션이 필요 없어요. 맞아요. 이대호한테는 네네네네. 그냥 이대호니까. 네. 당장 유니폼 판매랑 그 지금 롯데가 저는 제가 가본 야구장 중에서 제가 본 야구장 중에서 올해 사직이 가장 최악이었어요. 뭔가 진짜 썰렁하고 네, 맞아요. 진짜 죽은 도시? 그러니까 원래 구도 부산이라고 하는데 예. 그 옛말이었어요. 네, 진짜. 진짜 옛말이었죠. 약간 선수들도 그 롯데가 얼마나 분위기가 그랬냐면은 그 친구 있잖아요. 그 누구였죠? 강민호 백업. 강민호 포수. 백업이 그 안타 쳤는데 LG랑 할 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안타 쳤는데 자기가 안타 쳐놓고도 안타 친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똘레똘레 들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 혹시 누군지 아시는지? 네, 롯데 백업 포수 혹시 이름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예.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어쨌든 그 정도로 진짜 네네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예. 막 안중열. 예, 맞습니다. 안중열. 맞다, 예, 안중열. 감사합니다. 네, 홍구님 감사하고요. 예. 네. 예, 안중열 이 친구 김준태였죠? 김준태였나요? 아닌가요? 생긴 것 같은 못생긴 그 친구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네네네. 아무튼 타팀 팬이 보기엔 거기거든요. 그쵸. 김준태였던 것 같아요. 예. 김준태 맞죠? 아무튼 그 안타 치고 똘레똘레 들어간 친구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 친구 김사원은 아니고요. 네, 김선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정도로 분위기가 진짜 안 좋고 네. 뭔가 야구할 맛 진짜 안 나는 저게 프로 선수인가? 이 정도로 들었는데 이대호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더가운 리더가 딱 그쵸. 예, 하면서 한 군데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150억을 써도 이대호가 네. 100억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100억 내지 뭐 120억, 150억 정도 올 텐데 똑같이 150억을 써도 LG가 이대호를 150억 주고 데리고 오는 거랑 롯데가 150억 주고 데리고 오는 거랑 돈값이 다르죠. 맞아요. 지역적으로 진짜 프랜차이즈를 데리고 오는 거랑 그쵸. 그냥 새 용병을 데리고 오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대호 선수가 떠나기 전에 네, 이제 롯데 구단이 4년 100억을 제시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인플레이션이 좀 네, 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랐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영우 선수의 기록도 충분히 깰지 않을까. 그건 무조건 상징성으로 더 줘야죠. 맞아요. 그리고 재균이 줄 돈이 다시 넣었는데 다시 대호한테 줘야죠. 맞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대호 선수가 지금 딸을 너무 좋아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딸이 이제 또 초등학교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일본 생활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이랑 일본 생활 힘들어 한다고. 맞아요. 일본행을 7억엔을 이게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거절한 것도 뭐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맞아요. 예, 아무래도 유부남이니까 예. 가장으로서 이런 거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네. 꼭 좀 이대호까지 한국 돌아와서 이번 KBO 리그 좀 재밌었으면 맞아요. 그럼 볼만 나죠. 예. 확실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서 활약을 하고 네. 국내로 돌아오는 부분도 그래서 KBO 인기의 한 부분이니까. 부산의 이대호가 네. 부산의 구로다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일본에 그런 좀 막 돈 NR러시를 네. 거절하고 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네. 부산으로. 근데 그러려면은 네. 우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쵸. 그게 달라요. 좀 힘들죠. 그건. 구르다 선수는 그래도 우승은 예. 재팬 시리즈 우승은 못했지만. 예, 하지만 뭐 네. 구로다가 우승하는 겁니다. 그쵸. 예. 아무튼 오늘 방송 내용을 여기까지 해봤는데 네, 시간 빨리 가네요. 시간 빨리 가네요.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채팅창이 뜨거웠습니다. 뜨거워요. 예. 확실히 롯데 팬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맞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한번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방송을 맨날 하기 위해서 소재가 좀 고갈돼 있잖아요. 네, 아주. 그쵸. 네. 죽을 맛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WBC가 이제 3월 개막하기 전까지는 네. 어떻게든 좀 흥미있는 소재거리를 매번 찾아서 네. 이렇게 방송을 하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시청해 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30명 넘게 왔어요. 네. 뿌듯합니다. 뿌듯하네요. 방송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좀 이렇게 별풍선이 낮았으면 좋겠지만 아이고. 하지만 저희는 예. 만족합니다. 예. 네. 별풍선 저희한테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저희 뻔뻔냥 이렇게 42화 이렇게 방송 한번 마쳐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7시 반에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